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정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와, 오늘 정말 깜짝 놀랐죠. 이렇게 충격적으로 정말 저도 뭐 예측은 어느 정도 했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그것도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빅스텝이 터질 거라고 아마 상상하셨던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자, 이 부분 오늘 뭐 자세하게 제가 좀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오늘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방향, 뭐 우리가 이제 보통 금통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통화 정책 방향 결정문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기준금리 2.5%로 지금 뭐 8번째죠.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7번 지금 동결을 하고 나갔고, 자, 이번에 이제 신현송 지금 한국은행 총재도 결국 이제 한 번 이렇게 다시 이제 그래서 동결 8번 동결을 했는데, 자, 그럼 8번 동결을 했으면 했지 빅스텝은 도대체 무슨 얘기냐? 야, 근데 오늘 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게 통방문 안에 있는 문장인데요. 자, 국내 경제를 살피면서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 일단은 뭐 2% 정도인데, 자, 이미 뭐 2% 많이 넘어섰고, 이제 뭐 3%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자, 성장은 중동 전쟁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호재에 힘입어서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자, 결국 경제가 성장하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모든 것이 뭔가 지금 금리 인상 냄새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높은 환율 변동성. 와, 이거 환율 올라가면 물가, 수입 물가 때문에 뭔가 이게 지금 인상 냄새가 확확 나죠. 그러면서 수도권의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이것도 유의해야 된다. 자, 이것도 그러면 금리 인상밖에 방법이 없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해 나갈 거예요. 최근에 제가 통방문을 보는 예전에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자, 최근 들어서서 이렇게 정말 분명하고 확실하게 완전 한국은행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자, 오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을 끝낸다는 정도로 통방문이 나올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예 통방문 안에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것을 그냥 대목 박듯이 그냥 박아놓고, 그 다음에 그냥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해 나가겠다. 시기를. 야,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 인상은 100%고 언제 할지. 자, 오늘 가장 많이 나온 얘기는 지금 이제 7월에 이제 당장 할 거다, 요런 얘기가 지금 오늘 계속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엄청나게 폭발적인 통방문이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통방문 안에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였죠. 이번에 이제 동결했는데 알고 봤더니 7명 중에서 지금 5명만 찬성을 했고, 장용성 위원하고 유상대 위원. 자, 이제 두 분이 이제 완전 매파로 분류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2.75%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야, 정말 야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2명이 인상해야 된다. 5명 중에 2명이면 상당히 높은 거죠. 상당히 높은 비율로. 자, 지금 2명이 결국 기준금리 인상을 이번에 해야 된다는, 그만큼 지금 시급하고 위급하다라는 거죠. 무슨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것만 봐도. 그래서 2명은 7명 중에 5명 먹을 거, 7명 중에 2명이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충격적인 건 여기서부터죠. 자, 지금 오늘 이제 5월 금통위에서 지금 조건부 이제 금리 전망. 자, 우리나라도 이제 이걸 도입을 했죠. 도입을 해서 이제 우리가 점도표, 이제 미국의 이제 점도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점을 찍어서 이제 금리 전망을 하는 건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금통위원이 지금 7명이잖아요. 이 7명이 6개월 후에, 지금 6개월 후면 이제 올해 연말 정도 되겠습니다. 올해 연말 정도에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되면 좋겠냐? 점을 3개를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찍어봐라. 그런데 이거는 각
각자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 판단을 하면서 세 개 점을 내가 맘대로 찍을 수 있는데, 자, 점 2개하고 1개를 다 따로 찍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다 따로 찍어도 상관없고, 아니면 점 3개를 모두 동일한 수준의 제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점 3개를 또 전부 다 다른 데다가 찍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맘대로라는 얘기예요. 점 3개를 다 같은 데 찍던, 아니면 뭐 2개 찍고 하든, 아니면 3개를 다 따로따로 찍건 아무 상관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앞으로 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뭐 이제 어떤 뭐 상황을 이제 볼 수 있는 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엄청나게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이제 점도표, 이 점도표상에, 자, 2월을 지금 비교하면 뭐 이때가 이제 뭐 이창용 총재 전 이제 청조제 이분이 이제 있을 때 보면 뭐 2.5% 기준금리 여기에 전부 다 16개였어요. 16개고 오히려 금리 인하 쪽에 4개가 찍혔고, 인상 쪽에 그것도 2.75 한 번 정도 베이비 스텝 그냥 딱 1개 정도가 찍혔었습니다. 자, 그런데 딱 3개월이 지난 5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와, 정말 충격적이죠. 자, 일단은 가장 많이 찍힌 게 지금 10개인데 그 10개가 바로 3%. 자, 결국 제가 빅스텝이 터졌다라고 하는 게 지금 결국은 3%면 기준금리를 지금 2.5%인데 0.5%를 올리는 거면 빅스텝이잖아요. 그러니까 빅스텝 수준에 한 방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베이비 스텝 2번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빅스텝 수준의 3.0, 2.5에서 3.0으로 올라가는 빅스텝 수준이 가장 많이 나타난 거여서 지금 10개 총 찍을 수 있는 게 21개죠. 21개입니다. 3개씩 해서 7명이니까. 그러니까 21개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빅스텝이 맞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더 이제 많은 게, 이제 그 다음 많은 게 7개입니다. 7개가 한 베이비 스텝 정도. 그래서 2.75 정도 나와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그냥 동결 정도가 2명이고, 인하는 이제 1명도 없습니다. 인하 쪽은 1명도 없고, 동결도 딸랑 2명이고요. 자, 더 충격적인 거는 올 연말까지 3.25%까지 가야 된다는 것도 지금 2개가 찍혀 있습니다. 빅스텝 1번 가고 또 베이비 스텝 1번을 더 가야 된다. 자, 이런 지금 전망도 2명이나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야, 뭐 그냥 추측을 해보면 아마 유상대 부총재하고 장영성 위원인가요? 뭐 이 두 분 아마 오늘 인상해야 된다라는, 이 두 분이 아마 여기다가 지금 빅스텝 1번에 베이비 스텝 1번. 자, 어쨌든 간에 빅스텝이 가장 많았다. 지금 3%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게 지금 가장 많이 나타났다. 뭐 시장에서 했던 전망하고 지금 비슷하게 일단 금통위원들도 생각하고 있는 걸로 해서, 어쨌든 간에 결국 한국은행이 오늘 공식적으로 빅스텝, 그렇죠? 지금 뭐 가장 많은 지금 10개의 점도표, 10개가 3.0% 빅스텝에 찍혀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공식적으로 빅스텝이 터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 이제 신임 총재죠. 신현성 총재 오늘 이제 데뷔 무대였는데, 자, 끝나고 나서 이제 보통 총재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인터뷰 내용이 지금 뭐 빅스텝 수준이 아니에요. 자, 빅스텝을 뛰어넘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정말 충격적인 인터뷰가 쏟아졌습니다. 야, 오늘 신임 총재 데뷔 무대여서 좀 살살할 줄 알았더니 성향 자체가 살살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하고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이창용 총재는 굉장히 신중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유부단한 이런 모습들도 좀 보이고 있는데, 신현성 지금 신임 총재 같은 경우는 그냥 막 거의 완전 직진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뭐 좀 아주 뭐 명백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보면 이렇습니다. 물가로 보나, 성장으로 보나, 환율로 보나, 부동산으로 보나 갈 길이 명확하다. 야,
야, 완전 뭐, 와, 이거 정말 워딩 자체가 뭐 완전히 다르죠. 갈 길이 명확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할까 말까, 갈까 말까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리까리가 아니잖아요.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을 통해서 피벗이죠. 결국 기준금리 인하를 방향 전환을 해서 이제 인상이라는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결국 이런 요소들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겠다. 자,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물가가 잡힐 때까지 계속 인상해 나가겠다라는 거죠. 자, 결국은 물가 오늘 뭐 확 올렸죠. 2.2에서 2.7로 오늘 뭐 한국은행에서 일단은 물가도 상당히 지금 많이 올렸고, 자, 그다음에 지금 신현성 총재가 생활물가 지수를 찝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2.7로 올려놨지만 이미 지금 지난달 생활물가 지수는 2.9%까지 올랐다. 사실 체감 물가는 이거다 보니까 이 부분을 오늘 신현성 총재가 찍은 거죠. 그래서 그냥 이 물가보다는 아무래도 생활 물가 이게 더 지금 뭐 전반적인 것보다 이게 직접적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현재 물가 상방 압력이 꽤 있다. 지금도 생활 물가가 2.9%인데 여기에다가 상방 압력이 지금 뭐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면서 뭐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뭐 유가 올라갔던 게 지금 뭐 지금 생산자 물가가 지금 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 이것 때문에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뭐 이건 당연한 일 중에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겠다. 선제적으로 잡겠다. 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2.0에서 2.6까지는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가 계속 호황 슈퍼사이클을 계속하고 중동 전쟁이 진정되거나 끝난다 그러면 3.2%까지 갈 거다. 이런 전망도 오늘 나와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신영성 총재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보통은 이게 방향이 경기도 침체가 되고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되면 만약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이 경기 침체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되는 거고, 자, 결국은 또 물가 이걸 뭐 인상을 또 안 하고 또 인하를 그렇다고 경제 보고 인하를 하면 물가가 난리가 나는 거고, 자,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이번에는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딜레마나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오로지 직진, 그렇죠? 금리를 인상하면 되는 정말 명확한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환율 이야기도 했죠. 지금 환율이 오늘 또 1,510원을 또 터치를 했습니다. 와, 뭐 지금 1,500원대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지금 1,500원대에서 지금 내려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1,500원 이상 위에서 오르면서 지금 환율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또 수입 물가 올라가고 그러면 뭐 당연히 전체적인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율 때문에도 결국 환율로 보더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결론은 버킹검이죠. 결론은 버킹검. 항상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야, 정말 강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주택 뭐 아파트 뭐 시장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지금 주간 동향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이번 주 조금 조정이 됐죠. 제가 뭐 이전 영상 살펴드렸지만 0.31에서 0.25이긴 하지만 사실 0.25도 상당히 과열 초입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더더구나 지금 0.1415 정도 됐던 게 5월 둘째 주 그것도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에 0.28, 0.31 자, 올라가다가 살짝 조정돼서 일단 0.2 물론 한국부동산원은 호가를 반영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국가 통계이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이 정부 통계, 국가 통계를 신경 안 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지금 부동산 집값 상황을 봐서라도 기준금리를 인상, 부동산으로 보더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결과론적으로 물가로 보나 성장으로 보나 환율로 보나 부동산으로 보나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신현송 총재 인터뷰를 가지고 그 워딩을 조금 제가 조립을 해보면 금리 인상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빠르고 높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면 제가 이거를 빠르고 높게 이렇게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냐. 근데 뭐 제가 이걸 무슨 뭐 신현송 총재 제가 뭐 그걸 관심법으로 마음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런 워딩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오늘이죠. 오늘. 자, 오늘 금리를 인상하는 것의 당위성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있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게 솔직한 이야기면서도 그만큼 금리 인상이 긴급하고 급박하다라는 것을 그대로 지금 총재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인상해도 아무런 지금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이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들이 나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2명 정도가 금리 인상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본인도 마음적으로는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거를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있어서 금리 인상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단지 아직 근원 물가 지금 4월 이후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 지켜보자는 쪽으로 한번 그냥 쉬어갈 뿐인 거지 오늘 데이터가 인상 쪽 데이터가 아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확인하지 못한 통계가 있어서 그런 거지. 그게 이제 근원 물가인데. 자, 결국은 오늘 모든 데이터들이 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빨리 지금 그만큼 지금 급박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높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상, 그러면 금리를 인상하는데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물가도 잡히고 본인이 생각하는 이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무려 3.5%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물론 미국은 지금 3.75예요. 3.75인데 지금 미국도 뭐 빅스텝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뭐 엄청나죠. 여기도 금리 인상 압박이 엄청나게 큽니다. 자, 결국은 3.5%가 될지 아니면 그 밑이 될지 그러나 아니면 그 위가 될지도 모르다. 정말 저는 이 멘트에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본인 의견을 그렇죠. 3.5%를 찍어놓고 아니 그러면 보세요. 지금 2.5%잖아요. 2.5%에서 3.5%면 두 번의 빅스텝이에요. 베이비 스텝으로 가면 4번이고 아니면 빅스텝 한 번에 베이비 스텝 2번을 지금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야, 그 위가 될지도 모른다. 아니 당연하죠. 미국이 지금 3.75인데 정말 미국이 지금 나와 있는 뭐 지금 뭐 4.5%까지 얘기 제가 살펴드렸잖아요. 뭐 4.5% 거의 5%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 패드워치 뭐 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5%까지도 정말 5%까지 간다 그러면 자 우리나라가 뭐 당연히 거의 뭐 한 미국이 5%면 아무리 못해도 3.75 뭐 많으면 4%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결국은 오늘 지금 이 기준금리 전망에서 이 3.25에다가 점 2개를 찍었고 그 다음에 빅스텝에다가 점 10개를 찍은 게 그냥 한번 재미로 찍어본 게 아니란 뜻이죠. 사실 한국은행의 7명의 총재 포함해서 7명의 금통위원들이 갖고 있는 무게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점 하나의 무게가 사실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와, 그런데 이거를 지금 3.0에다가 빅스텝에다가 10개를 찍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위에다가 올해 안에 3.25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고 지금 총재는 3.5를 기준해서 그거보다 더 위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물가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이런지를 금통위원들이 한국은행이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보다 더 절실하게 지금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결국 한국은행 신용성 신임총재 첫 데뷔 무대가 매파 본색. 와, 사실 뭐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는 살짝 숨겼었죠. 근데 매파 본색을 정말 찐으로 제대로 드러내서 정말 어마무시하다. 뭐 이렇게 저는 평가를 일단 하고 싶습니다. 자, 결국은 한국은행 빅스텝 공식화에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결국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한국은행의 오늘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 아, 정말 한국은행 빅스텝에다가 뭐 지금 빅스텝까지 갈 수도 있어.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3년물이 최고치를 찍었는데 무려 3.757까지 가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는 오늘 동결해서 2.5%이지만 자, 스프레드가 이렇게 되면 무려 1.257. 와, 미쳤죠. 뭐 말도 안 되는 스프레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당연히 지금 그렇죠. 뭐 발작이 뭐 국고채 발작이 일어날 시장금리니까요.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에서 이렇게 엄청난 매파가 나오면 당연히 뭐 시장금리는 이렇게 요동을 치는 거죠. 자, 5년물은 또다시 4%를 넘어섰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고정금리 보통 준 거니까 그래서 4.018까지 가 있고요. 자, 10년물도 4.208까지 뭐 난리 났고 30년물도 4.125까지 가서 다들 오늘 뭐 금리가 정말 발작발작. 자, 이렇게 되면 은행채 올라가고 주담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안 그래도 뭐 지금 오늘 농협은행의 지금 5대 은행 중에 하나인 농협은행의 고정금리가 하단이 5.4%고 상단은 7.1까지 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변동 같은 경우에도 농협의 상단이 7.11까지 가 있습니다. 뭐 미친 거죠. 뭐 이제 8%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은행의 아파트론도 오늘 지금 하단이 지금 5년 뭐 이렇게 했을 때 5년형 은행채 기준 했을 때 5.678이면 거의 5.7 뭐 이렇게 되죠. 하단이 5.7이고 상단이 6.978이에요. 6.978이면 7%죠. 자, 지금 4대 은행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은행의 아파트론이 지금 이 정도 상황입니다. 하단 5.7, 상단 7%. 자, 그리고 K뱅크 아파트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와 최고는 8.45 뭐 8.45 8.5%. 자, 결국은 은행금리가 이제는 뭐 10%를 무조건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뭐 당장 이렇게 가면 뭐 5대 은행 같은 경우에 뭐 8% 가는 거는 그냥 기정사실이고요. 이렇게 되면 거의 9%. 지금 은행 5대 은행의 뭐 그냥 주담대 금리가 자칫 잘못하면 10%를 각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신영성 총재가 시중의 유동성도 줄여나갈 거다. 자, 이런 지금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당연히 그렇게 가겠죠. 그래서 광의의 통화가 보통 우리가 M2라고 하는데 이 M2 증가율이 우리나라가 4.6%나 됩니다. 자, 미국이 4%인데 와, 미국이 뭐 돈 푼다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돈 푸는 거는 저리 가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이 풀고 있고요. 자, 수익증권까지 포함하면 무려 지금 7.7%보다 훨씬 높습니다. 난리가 나서 지금 시중의 유동성 때문에 자, 결국은 이거를 줄여 나갈 수밖에 없다. 자, 오늘 뭐 매파 본색을 보면 당연히 뭐 이건 줄일 수밖에 없겠죠. 자, 결과론적으로 오늘 한국은행이 사실상의 더블 빅스텝이죠. 빅스텝.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3.5% 뭐 그 이상이 갈 수도 있다고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자, 정말 뭐 오늘 충격적인 날이 될 텐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그냥 뭐 금리는 무조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주담대 금리 10%에 자, 유동성 축소 지금 이제 돈을 완전 회수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선거 후에 세제 개편. 와, 이제 뭐 6월 3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오늘 한국은행 이 지금 악재에다가 뭐 금리 악재에다가 지금 세제 개편까지 더블 악재죠. 자, 6월 부동산 지용문이 열렸다.
이렇게까지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뭐 지금 앞으로 시장 상황이 정말 뭐 집값 와 정말 엄청난 폭락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와 지금 이게 뭐 특히나 뭐 6월, 7월 지금 상당한 하방 압력이 작용할 걸로 보여지고 자 뭐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또 새로운 이야기 했을 때마다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또 많은 분들이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그렇고 또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참 귀찮고 성가시고 번거로운데 일부러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뭐 작은 하나 또 뭐 가끔 고가 제품 하나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뭐 제가 뭐 매일 확인하다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이런 것까지 이렇게 구매를 해주신다고 참 뭐 저에게 도움이 되라는 참 정말 이런 마음 써주시는 걸 볼 때마다 제가 참 너무나 감사하다. 몸둘 바를 모르게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신 멤버십 킹스부터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PP7135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